네, 옷장 증시 전략 세우는 더 증시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시장 대응에 있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정했는데요. 바로 LG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진입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LG전자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한다고 이게 어떤 소식인지 그 배경과 현재 상황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부터 함께 좀 짚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양산은 2028년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계획대로 되면 다 좋겠습니다만 뭐 기존에 LG전자가 뭐 가전에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백색 가전에서도 프리미엄급 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뭐 전장 부분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뭐 일단 B2B 쪽에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건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에서는 TV 쪽에서 떨어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뭐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성장 모델이 B2B 모델도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라고 하는 새 판이 벌어지는 쪽에서 뭐 돈을 좀 투입해서 연구 개발을 하면 승부를 좀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미 뭐 세메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세메스라든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기존의 방식을 조금 개량해서 개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좀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시간에서는 한미반도체 주가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어요. 물론 뭐 네. 거래가 많이 된 거 아니고 바로 또 말아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 앞 TC 본딩 공정에서 최고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차세대에서는 생각보다 좀 많은 경쟁사들과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뭐 새로운 이슈가 없었던 LG전자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안 올랐던 종목에 좀 관심을 쏟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안 올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뭐 주주환원이 됐든 자사주 소각이 됐든 뭐 배당이 됐든 무언가 오를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있어야 최근에 화학주처럼 오를 텐데 오늘 그런 뉴스를 한 가지 조금 더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금 이거를 삼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후발주자인 건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시장 자체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태라서 선점만 한다라면 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주요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지금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은 누구인가요? 네,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요. 네. 현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그 배시라고 하는 기업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는 특성상 실제로 만들어지고 나서 퀄 테스트를 꽤 오랜 기간 라인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됐다고 끝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세대 3까지, HBM3까지 나타났던 이 공정 방식과 하이브리드 본딩은 완전히 방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도 굉장히 비싸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좀 경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부터 지금 상용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28년에 지금 양산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는 LG전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느냐? 2026년에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시작됐다면 그러면 2028년 정도 되면 뭔가 다음 세대는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LG전자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뭐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지금 그 완성품 기업이었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을 해본 적은 그쵸.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뭐 기존에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개발 뭐 능력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반도체를 했었던 그런 뭐 영역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장비를 만드는 것과 정말로 무언가 붙어 있나? 그 다음에 이쪽 기술과 관련돼서
관련된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나를 살펴보면 조금은 아직은 우리가 확신보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신 내용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배시가 앞서가고 있고 지금 뭐 외신에서도 일부 나온 뉴스가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마이크론 모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시작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배시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확정된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시청자분들도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실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의 전신이 LG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 유전자 DNA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게 이 장비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장비주에 뛰어들었던 좀 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반도체는 끼어들 자리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산업들은 일단 한번 버려놓으면 돈은 꾸준하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LG전자가 굳이 관련된 산업을 꼽자면 OLED와 반도체가 약간은 겹치는 교집합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꾸준하게 뭔가 장비 연구도 해오고 뭐 관계사들과 연구도 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와 관련된 일부 기술을 뭐 끌고 와서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이제 칩 만들던 회사가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가 합쳐서 하이닉스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회사들이 과연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확신보다는 조금 의심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오늘 주가가 일부 움직이고는 있죠. 네, 시초가만 그렇죠. 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던 그런 흐름들이 잠시 일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또 고점에서는 상당히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이슈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LG전자가 정말로 할 수 있느냐 I can do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좀 물음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미 반도체는 그러면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에 오, 네. 대한 관점인데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우리가 HBM4로 넘어가면 HBM3나 3는 다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마 HBM4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HBM3하고 HBM3가 단숨에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네. 그러면 이쪽에 열압착 장비, TC본더 장비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급감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좀 비이성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아직까지 확실한 수주의 규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좀 제일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심의 단계로 봐야 될 때다. 한미반도체는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여전히 HBM3와 3의 매출이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할 것은 이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시점이긴 하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과도하게 떨어지기에는 그렇지 않다.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LG전자가 2028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양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시 한번 좀 의심하고 점검해 본다라면 독자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자회사를 통해 뭔가 구축하게 될지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처럼 뭔가 협업이 필요할지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보실까요?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M&A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네. 있고 뭐 적절한 회사를 M&A에서 그 회사의 기술을 녹여서 말 그대로 생산해내는 어떤 품질 관리 측면이라든지 생산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뭐 LG전자가 탑티어급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특허를 마련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럼 뭐 적절한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건데 뭐 일단 LG전자가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을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M&A가 없다면 아마도 28년까지 양사는 쉽지 않다. 기존에 이미 잘하고 있던 여러 장비 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관련된 기술과 기반이 없는 LG전자가 지금부터 뭐 그 LG 개발연구원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 양산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LG전자의 실적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투자의 메리트가 높은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민스럽다. 그래서 다가오지 않은 그림에 대해서 미리 베팅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림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점도 LG전자에는 분명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이슈다. 다만 뭐 주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가 더 빠지겠습니까?많은 네. 뭐 이 이슈로 인해서 신규 투자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적을 언급해 주셨는데 메리트보다도 그렇다면 장비 진출로 인해서 단기 실적이 오히려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아마 지금 양산과 관련돼서는 2028년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아마 연구개발 정도에 필요한 비용이라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동시함께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결국 실적이든 뭐 독보적인 일이든 변치 않을 것 같긴 하지만 TC 본딩 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고 주가가 더 많이 가길 바라지만 기대만큼 가지 않는 게 사실 걱정과 우려 중에 하나거든요. 한미 반도체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는 뭐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이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또 다시 10만 원 근접했을 때 공격적으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회사고 한미 반도체에게 최대 호재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했다는 것만큼이나 다른 회사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 퀄테스트가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올 때 매수하실 것을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뭐 가격에 따라 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현재 가격대 약간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전략가 저희가 함께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주를 투자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좀 결론과 전략을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추가적인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 후공정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공정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모두 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증대에 더불어서 당연히 수혜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쪽에서 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최선호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종규 이사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강한 오후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